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분석역학 세 가지 반드시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면 연구,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 이것이 어떤 연구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코어트 연구, 코어트 연구는 무엇이다, 또 역시 장단점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을 꼭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해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론역학, 우리가 1단계 역학은 여러분들 기술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단계는 분석역학이었었죠. 기술역학에서 무엇을 하죠? 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역학에서는 이 설정된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3단계 역학은 우리가 이제 이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론 역학은 무엇이냐면 질병 발생을 실제 결과, 유행 현상에 관련 이론과 비교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규명해내는 그런 즉 이론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수리적으로 그죠 규명해내는 그런 역학을 바로 이론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을 앞에서는 주로 관찰 연구했었잖아요. 분석역학은 뭐 상관관계, 즉 단면 연구라든지 환자 대조군 연구라든지 코호트 연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입니다. 그런데 실험역학은 실험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원인을 실험적으로 구명하려는 역학으로서 대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그 영향을 측정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실험 역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하는 역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인도적인 어떤 부분,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실험을 하기보다는 동물을 통해서 먼저 실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실험역학의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무작위 추출, 그죠?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고, 이중맹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위약투여법, 이중맹금 같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신약이냐면 예를 들어 당뇨병을 그죠? 예를 들어서 해결하는 그죠? 당뇨병을 그죠? 해결하는 그러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집단을 나눌 겁니다. 요렇게 A 집단과 B 집단 두 그죠?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제 저희들이요. 어, 첫 번째 맹금법이라는 거죠.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맹금법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A 집단에게는 실제 신약을 주고요. 그죠? B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B 집단에게는 어, 위약을 투여합니다. 위약을. 그래서 실제 A 집단과 B 집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복용하고 있는 이 약이 신약이라고 다 믿죠. 물론 당연히 A 집단에서도 복용하고 있는 이 약이 신약이라고 보고 B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약은 신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약은 밀가루로 만들게 되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이 신약인지 위약인지 모릅니다. 다 신약이라고 믿고 먹는 거죠. 이것이 대상자들이 모르니까 맹금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중 맹금법은 뭐냐면 요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약을 투여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약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먹으세요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연구자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가 이렇게 있으면 연구자도 자기가 주는 이 약이 실제 신약인지 또는 위약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여기 말하는 요 대상자도 모르고 이게 이 신약을 투여하는 이 연구자도 모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맹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이 위약 효과라는 것이 그죠?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중맹금법이 뭐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중맹금법. 그래서 이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중맹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 전향적, 즉 프로스펙티브 스타디, 후향적, 리트로스펙티브 스타디, 전향적 조사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코호트 연구다. 그죠? 그다음 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 전향적 연구는 뭡니까? 현재 알고 있는 원인, 현재 어떤 요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현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집단과 흡연하지 않는 집단 둘 나눠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이 흡연이라는 것이 실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트 연구, 전향적 조사 연구의 장점은 뭡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위험도라든지 기속 위험들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뭡니까? 시간과 노력,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 후향적 조사 연구,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죠. 현재의 결과가 과거의 그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즉 기억에 의해서 이미 환자가 되어 있는 사람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과거에 자기가 어떤 습관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거 했던 행동이 그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것을 장점으로 보면 전향적 조사 연구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 경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게 되고요. 단점으로 보면 주관적인 편견이 좀 존재할 수 있고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상대 위험도라든지 귀속 위험도 같은 위험들을 산출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 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오늘은 요런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병 발생 위험도 측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